안녕하세요, 샬리브라입니다. 확실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다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예, 또 그에 따라서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한 트렌드를 또 타고 이 시장을 핸들링하는 일부 소규모 세력들은 또 메타버스 관련한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특히나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엔진 코인 같다. 지금 장난들을 좀 치고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은 향후에도 시세 진폭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2022년 한 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디센트럴랜드의 목표가가 예전에는 뭐 제가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을 땐 10,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100원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1,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어쨌건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도 아마 이 트렌드는 계속 주기적으로 아마 끄집어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특히나 오늘 어저께 이제 새벽부터 지금 오늘 아침까지 이제 트윗을 이렇게 쭉 보면 특히나 폴리곤에 관해서 마틱에 관해서 좀 립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시세가 상승이 약간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리고 폴리곤 관련해서 그 산하에 3,000개나 되는 D 앱들이 준비돼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펀더멘탈이 강력한 코인이고, 인도의 성장의 메타를 타고 WRX 외에도 폴리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영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크리스마스 이브의 가격,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물론 지난 거긴 사실이긴 하지만 2013년도, 14년도 50% 폭락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때는 미디어도 없었고, 인프라도 없었고, 뭐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기관 투자가들도 전혀 개입돼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공포감이 아마 되게 많이 심했을 거예요. 진짜 이 시장을 진짜 크게 보는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이나 2012년에 2014년에 투자를 했을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많이 들어왔던 게 2015년도 연말에서 2016년도 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윗상에서 네임드라고 불러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들어왔고, 저도 이제 겸사 뭐 2016년 초반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장을 맞고 폭락장을 맞았죠. 3년간의 이제 하락장을 겪으면서 별의 별 일이 많았어요. 별에 저도 이제 2018년도 이때 진짜 코인 시장 무너진다. 진짜 저는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2018년도. 특히나 2019년도 3월 달인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 와, 내가 진짜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 잘 견디셨던 분들이, 다 지금도 잘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권 수용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뭐 간간히 말씀드리는 거는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서방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 그래서 제가 GDP, GNP 상에 인디아를 앞에다 앞세우고 중국을 또 앞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한몫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중국 관련한 코인들이 폭락을 하더라도 뒤통수를 칠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 구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성장을 누가 서포팅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입장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뉴스가 25일 날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탄도미사일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확립을 했다. 그걸 가져왔는데 중국에서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기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기술 이전을 해줬다.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핵만 장착을 하면 핵미사일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껄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 무기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사실은 이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죠? 뭐 탱크든 뭐가 됐든 다 의미가 없죠. 이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데, 미국에서 사우디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팔아먹기에도 애매한 국면으로 중국이 만들어 버린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우디와 이란은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상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도 사실 대립구도 관계예요. 예, 사우디하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도. 근데 이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이 핵시설에 관해서 뭐 사찰을 받는다, 뭐 어떻게 된다, 핵무기에 관해서 G7과 나토가 또 개입이 돼 있는 와중에 협상 테이블에 지금 여기에 들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되게 지금 중국이 태클을 걸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가 이런 전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줬다는 얘기는 이란에서 핵을 포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가 군사력이 강해지는데 이란이 어떻게 여기서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G7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난해한 상황을 중국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가뜩이나 이제 GDP, GNP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이 상황에서 인도에서도 원래 미국에서 그 무기를 수입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에너지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계약을 했고 군사 무기에 관해서도 계약을 얼마 전에 했어요. 이걸 미디어를 보시면 그래서 요런 관계를 구도를 지금 보시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냐? 공산주의를. 근데 공산주의를 좋아할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통제받고 속박받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할까요? 근데 그냥 현재 돌아가는 거를 저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중국과 인도가 확장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미국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겠지만 무너지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권력의 이동이죠. 예, 에너지의 어떤 그 파동의 이동이고 그리고 월가의 많은 자본 세력들은 이미 중국과 인도에 많은 자본을 이동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머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0년을 보고 자본을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은 대중들이 판을 가르는 거고 여기저기 섞여서 미디어에 선동당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건 요 구도가 아마도 좀 약간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예, 잘 진행되다가도 이제 중국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놨다.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러시아 정부가 이제 뭐 가상자산 마이너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마이닝하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누진세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했다. 러시아 정부도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뉴스가 저희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만약에 인정을 안 한다면 이 누진세 도입 자체를 안 했겠죠. 예, 누진세 제도 자체를 도입을 안 했고 그냥 채굴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겠죠.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건 이들도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코인 시장에 관해서 2019년에 뭐 7,000달러였다. 2020년에 25,000달러였다. 2021년에 5만 달러 언저리였다.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시즌 지금 언저리에서 2022년에는 연말에 21만 달러까지 갈 거야. 그러면 대중들이 이 숫자가 오르내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 누가 이제 그냥 재미있자고 누가 여기다 이제 대사를 그러니까 써놨는데 2019년에 7,000달러였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비트코인 죽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나도 투자 안 했어. 2020년에는 25,00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은 버블이야. 그래서 나는 뭐 사지 않았어. 그렇게 또 옆 사람이 얘기하라고 2021년에 5만 달러 정도까지 가니까 거의 2020년 대비해서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인 6만 5천 달러부터 폭락을 했는데, 그래서 난 안 샀어. 지금 사기에 너무 늦었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라고 2022년도에 21만 달러가 가니까 사람들이 왜 나한테 빨리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 안 했냐? 우리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예, 저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늦기 전에, 제도권 수용되기 전에,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폭락이 올 거라는 걸 걱정을 한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 제가 그거에 관해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선택한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각자 개개인이. 그리고 이제 내년에 뭐 그래요. 솔직히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내년에 2022년도에 거대한 인플레이션과 양적 완화가 올 거라는 거에 베팅하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세 번의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올 거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폭락장을 아마 예견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예, 앞쪽을 의미해서 이제 영상에 많이 담아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중앙은행도 지금 보면 뭐 현물 경제에 관해서 그 서포팅을 할 거다. 많은 돈을 뭐 양적 완화할 거다. 이런 얘기 지준율도 인하하고 서포팅 할 거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돈이 풀릴 거다라고 이게 외신의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양적 완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얘기하는 거랑 좀 상반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페이크인지 아니면 이게 딜레이 될지 그것 또한 결정하는 거는 개개인의 견해이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건 왜 제가 양적 완화가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마라톤이라는 이런 북미에서 최대 마이닝 회사가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가 있는데 비트메인으로부터 자 2023년까지 이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최신 기종이 여기 보면 S19XP라는 모델이래요. 근데 이거를 뭐 2023년까지 19만 9천 대를 도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채굴자들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신형 채굴기를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비트메인으로부터 도입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슬슬 빼겠죠. 이런 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되게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이 되게 클 거라는 거에 관해서 저희 이제 확신했던 이유가 이게 오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코인 시장에 2016년 1월 달부터 뭐 2월 달 그때 이제 확신을 많이 했던 게 조사를 하면서 비트메인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소뱅을 알게 됐어요. 소프트뱅크를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소프트뱅크와 세카이어 캐피탈이 비트메인을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눈치를 챘죠. 아, 이게 이 시장이 이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 금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거를 당위성을 소프트뱅크가 비트메인에 투자했었다. 세카이어 캐피탈이 개입이 돼 있다. 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에 관해 제가 이제 한 가지 논리를 제가 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백 편의 어떤 그 미국 노선이 캔슬됐다. 비행 노선이 크리스마스가 오미크론이 퍼지는 동안에 뭐 캔슬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화물선이 항구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 3,300억 달러나 되는 그런 많은 물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구에 정박해서 물건이 풀리지 않는 현재의 시점. 그럼 과연 이게 언제 정도에 풀릴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기 보면은 900편의 노선보다 더 많이 캔슬됐고 2부에는 600편 이상이 캔슬됐어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1700에서 8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요 노선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티켓팅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노선이 이렇게 많이 캔슬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동하려던 계획을 다 전면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물 경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연 1월 달에 연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현물 경제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와중인데 이제 그래서 양적 완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도지코인도 지금 보면 포스로 전향할 거다. 그래서 비탈릭 부텔린이
뭐 그 컨셉에 관해서 지금 뭐 논의가 진행됐다. 그래서 도지코인 뭐 재단에서 그런 거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코인 그러니까 채굴 코인이 과연 몇 개나 남는다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자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 어저께 이제 10개 정도 아마 코인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캐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포스는 에너지 절약 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굴 코인은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대되니까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사라질 거다라고 보시겠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왜 베리 실버트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투자를 할까요? 자, 이더리움은 현재 2.0으로 넘어가서 포스가 완전히 100% 전향되진 않았지만 자, 거기엔 다 전제가 있고 상호 연계되는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도지코인도 포스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놨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게 지금 현재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모두한테 해당되고 저한테도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고 저도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공유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가렸어요.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원금이 반에 반토막까지 났던 긴 빙하기를 찰리민 영상 보며 멘탈 잡고 버텼는데 원금이 회복되었을 때쯤 급전이 필요해 이더 100개를 23만 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속이 쓰리지만 다시 돌이켜봐도 그때 그 선택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코인 투자를 해놓고 폭락장에 돈 쓸 일이 꼭 생겨요. 근데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에 내가 뭐 현금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현금을 쓰시고 이 구간을 잘 견디면 분명히 큰 수익을 만약에 또 다른 대안이나 또 다른 선택점이 있으셨다면 이분이 이 100개의 이더리움을 23만 원에 파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 말같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하락장이 왔었을 때 이상하게 이 돈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되게 힘드시겠지만, 이 구간이 사람 인생도 코인 시장도 똑같은데, 꼭 이상하게 하락장과 폭락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확신을 안 주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폭등을 시켜버려요. 그게 이 코인 시장, 항상 그래왔어요. 예전에 오미세고가 800원까지 폭락한 적이 800원인가 더 밑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몇만 원부터 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 아마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려놓더라고요. 되게 재미난 일이 하여튼 뭐 루나코인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인가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의심과 걱정이 1%라도 있으면 투자하지 마라. 그럼 99%의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사 죽음 이외에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뉘앙스로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지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1%란 얘기가 뭘 뜻하냐면 1%에 따라서 50%와 51%로 갈려요. 투자를 하냐, 투자를 마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내가 일단 투자를 했으면 자 보세요.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이미 오버페이스 해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투자한 거에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낱말 듣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떠든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투자하는 거는 그게 가장 최악이에요. 낱말보단 자기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코인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런 분석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부터 이제 투자를 했는데 2달 동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 2달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웃긴 게 영상을 보고 어떤 코인 좋다 하면 의심도 안 해. 의심도 없고 뭐 그냥 투자를 해요. 그것도 내 오버페이스를 넘어서 투자를 해버린다면 거기서 조금만 이제 원하지 않는 시세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서 성투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의심이 드시면 의심 드시는 만큼, 의심 가지는 만큼 그것만큼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고 뭐 좋다 떠든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구간에 분명히 난관이 되게 많거든요. 예, 모든 투자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윳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코인 투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크게는 500, 작게는 100 정도. 뭐 그 정도 돈이 갑자기 내 수중에 없다고 해도 뭐 그것에 그러니까 많이 뭐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100에서 500이 그렇게 많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제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10만 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5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5천만 원이 뭐 그 사람한테는 뭐 사라져도 되는 돈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뭐 그 정도 의심이 가면 그 정도만 하고 아니 뭐 불안하면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예, 의심하면서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하러 투자를 할까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거든요. 활에서 활시가 떠나면 목표점까지 가는데 그 방향을 유지를 해야 결국 관역에 맞는 거지. 중간에 공기를 가르고 활이 예, 이렇게 쭉 앞으로 나아가는데 의심하고 힘이 빠지고 이러면 결국 그 관역에 도달을 못해요. 화살 자체가 끝까지 에너지에 관해서 집중을 하고 힘을 실어줘야 화살이 정확히 그 관역에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매사 모든 일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의지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직업을 이 직업 바꾸고 저 직업 바꾸고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운물을 파도 한운물을 파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옛날 속담도 있는데 저희 이제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실성이나.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는 의미 없는 제가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날 때 뭐 요즘엔 보면 블로그에 글 잘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시고 구글링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으로 이런 장세는 그냥 보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